안녕하세요. 썩기와 령이의 어이. 신원통입니다. 신원통입니다. 돌보였어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 꾸몄어요. 그쵸? 오늘은 이제 서울로 가죠, 오랜만에. 네. 어디로 가는 거죠? 령이 친한 친구 결혼식. 제 중학교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오늘은 이제 석이하고 령이가 이쁘게 꾸며서 결혼식에 갑니다. 학동역까지 가죠. 네. 인천에서 학동까지 너무 멀어요. 그쵸? 우리는 지하철 타고 갈 거기 때문에 거의 1시간 반? 네, 저희는 지하철 타고 가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을 갔다 와서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되게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배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가 배고프죠.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식에 가서 우리 친구랑 사진도 즐겁게 찍고 그리고 결혼식도 재밌게 보고 그리고 밥도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으로 출발! 짠! 네, 저희가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 덥다. 아. 근데 힘들어. 저희가 한 12시 20분에 결혼식이 2시였어가지고 네. 12시 한 여기서 20분에 출발했다가 가서 2시 결혼식하고 돌아오니까는 지금 몇 시예요? 거의 6시. 진짜 저희가 아직 차가 없잖아요. 근데 차 타고 가도 그 정도 사실 그 되지 정도 않아요? 하죠. 그쵸? 그렇지. 근데 뭔가 이 전철로 왔다 갔다 하면 더 피곤한 건가? 저는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서울로 가는 게 차 막히더라도 음. 그래도 차 타고 가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더. 너무 결혼식은 너무 좋았지만 네, 너무 힘들었어요. 왕복 3시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정말 사람 마음에 갈등이 오더라고요. 근데 가고 싶지 않다.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석이도 저도 결혼한 이후부터 되게 많은 결혼식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왠지 이번이 되게 좀 약간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제 주변에 결혼해야 할 사람들은 좀 다 결혼을 했고 이제 남은 사람이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청첩장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통수에 꽂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맞아요. 패션처럼. 사실 제 친구도 결혼할 줄 전혀 몰랐던 아이가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우리 부장님 몇 개월 전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또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도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맞아요. 갈등은 하겠죠. 갈까 말까. 저 친구는 비록 내 결혼식에 안 왔지만은 근데 전 약간 석이한테도 얘기했지만 내 결혼식에 옷 괜찮아요? 옷? 네, 뭐 분위기가 난리쳐서 레이스가 끊어지면 뭐 얘한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 결혼식에 왔던 사람만 보답하러 가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냥 새로운 사람 결혼식에까지 막 다니고 하는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결혼했을 때는 결혼식 가는 게 너무 보답도 빨리 해드리고 싶고 우리 남편이랑도 같이 인사드리러 가고 싶고 그런 들뜬 마음에 갔다 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었어요. 직장도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힘들죠. 네. 거의 하루를 또 다 쓰잖아요. 그 결혼식 갔다 오면 맞아요. 5시간인데 또 지쳐가지고 맞아요. 이제 뭐 좀 쉬다가 또 저녁 먹고 또 자야죠 이제. 네, 오늘 결혼식을 갔다 와니까 좀 석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결혼식은 너무 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표면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신랑과 신부 입장에서 우리는 이미 한 2년 전에 결혼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좀 부정적인 면들, 뭐 사람을 보든 상황을 보든 그런 것들을 좀 재고 따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좀 부정적인 거긴 하지만 나에게 이제 오는 청첩장을 줬을 때 되게 좀 기분 안 좋았던 그러한 상황들이라든지 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청첩장을 돌려야 하는지 또는 오는 하객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얘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내 썰을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석이는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약간 네. 청첩장 줬는데 하객 안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그런 반응들이 보이잖아요. 청첩장을 줬을 때 또는 와가지고 인사를 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여자여서 그런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뭐 크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친한 친구여도 제 중학교 친구여도 사실 이 중학교 친구가 결혼을 했잖아요.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근데 이 친구한테도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청첩장을 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기뻐해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 왜지? 이해 안 되죠? 친한 친구잖아요. 이해 안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활용을 받지 못했다라기보다 이런 거지. 나 결혼해. 드디어 결혼하고 이날 이제 결혼해. 근데 내가 너무 바쁘잖아. 결혼식 너무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한테 뭔가 나하고 더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직접 청첩장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친구는 저한테 청첩장 모바일로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청첩장을 그 친구가 갖고 와야지만 받아주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결혼식 당일날도 일찍 오지도 않고 같이 사진도 안 찍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결혼식 끝난 다음에 결혼사진 모두 다 찍잖아요. 거기에도 안 왔어요. 사진 안 찍었다고 친구들 다 오세요 하고 다 오세요 하면서 같이 찍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안 찍었어요. 저는 근데 약간 그 마음에 담아두고 싶거든요. 근데 그 전끈에 평소에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청취자만 띡 날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 그 사이에는 너무 바빴어요. 왜냐면 일도 하느라 결혼 준비도 하느라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서기도 결혼하는 준비하고 할 때 누구 만나자고 할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오한주 돌아다니면서. 근데 너 되게 궁금한 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이 꼭 와서 청첩장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 인식 그쵸. 속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예의로 잡혀 있으니까. 근데 서기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직접적인 청첩장을 주지 않으면 약간 기분이 상하고 뭔가 가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초대하는 거에 대한 성의가 좀 보여지지 않나 싶기는 해요. 성의. 내가 이제 뭐 모바일로 받으면은 음. 저도 근데 좀 이게 또 근데 어른들한테 하는 거랑 또 친구한테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이제 친지분들 할 때는 무조건 이제 가서 드리면 좋은 거고 네. 안 되면 전화라도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양해의 말씀 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친구는 또 관계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친구는 그 친구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친구는. 근데 되게 이게 청첩장이 나오는 시기를 봐야 돼요. 청첩장이 나오는 시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튜디오 촬영을 해요.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 안에 사진들을 넣잖아요. 그때 청첩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촬영을 언제 하느냐의 시기잖아요. 그러면 스튜디오 촬영을 한 후에 청첩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스튜디오 촬영은 거의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다, 웨딩 박람회를 가서 내가 결혼하겠다 하고 결혼식이 올리기 전 단 몇 개월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 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는 건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그 바쁜 혼례 준비와 누구를 시댁들 있으면 시댁도 찾아뵙고 양가 상견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혼수라든지 집을 알아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해야 할 시기에 청첩장을 돌리는 것까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우픈 현실이라고나 할까? 저는 되게 그런 부분이,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여자들이 좀 많잖아요. 저는 여자니까.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청첩장을 가지고 같이 만나자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마땅히 당연히 그러면서 성의를 나도 보이고는 싶은데 내 몸이 너무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도 즐겁게 막 자리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전에 만나가지고 나 이제 결혼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청첩장을 주려고 너희들을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힘들었던 그거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라면은 좀 네.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바쁘고 힘들고. 근데 그쵸. 그런 친구들이라도 전화로 이 상황 내가 바쁘고 힘들고 왜 청첩장을 직접 못 주는지를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덜 친하거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이제 연락하는 사람한테 그냥 청첩장 모바일로만 좀 보내주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 그냥 인원수 채우려고 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일단 직접 가는 거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전화로라도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 말하고 상황 말하면은 또 거기서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 안에서 좀 결혼하면서 되게 힘든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좀 터놓고 미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안에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청첩장을 돌리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실제로 이제 오늘 하객들을 보면 내가 진짜 올 것 같았는데 안 와. 그렇지, 왔어. 꼭 있죠, 꼭 있죠. 네. 저도 있었고. 정말 올 사람 같았는데 안 왔고 내가 실제로 만나서 청첩장을 직접 드린 사람인데도 꼭 안 가겠다 그랬는데, 네. 꼭 가겠다 그런 사람도 네. 있죠.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꼭 안 오기도 하고 네.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올 수도 하고. 맞아요. 그럼 또 엄청 기쁘죠. 그럴 때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사람들 마주할 때 신부는 또 신부 대기실에 있잖아요. 네. 남편은 신랑은 또 밖에서 뵐 거고. 그런데 갑자기 너무 바쁜 그 당일에는 정말 바쁜 걸 알거든요. 네.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안 올 것 같았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이분한테 뭐라도 해드릴 수 없을까? 막 이런 마음이 저는 솟구쳐서 올르더라고요. 그쵸? 서기도 그쵸. 느꼈죠? 네. 너무 또 기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네. 그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오게 되면은 좀 서운한 마음이 많이 클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나도 안 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죠. 받은 것 중에 받은 것 중에 안 간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모르지? 그러네요. 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네. 밖에 많이 더워졌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청첩장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결혼하는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친구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준비를 할 때 누군가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집중하기가 되게 힘든 시기고 왜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또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맞아요. 다른 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럼 평일에 일단 결혼 준비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날 하는 건데 뭐 교회나 그런 보다 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에도 일요일도 힘들고 못 쓰고 주일날도 그럼 힘들고 토요일날만 쓰게 되는데 토요일도 뭐 회사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약속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토요일날 만약 청첩장을 돌리러 간다 해도 한 명밖에 더 못 돌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두 명, 세 명, 누군 여기 살고 누군 저기 사는데 저기 사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스드메 준비해야 되고 뭐 맞아요. 상견례 준비해야 맞아요. 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은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사람들은 거의 다 연차 써가지고 또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연차도 하루잖아요. 하루죠. 이 하루가 저희 또 인천에서 준비했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내 친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하루를 연차를 써도 한 팀밖에 못 만나요. 거의. 아니면 쪼개서 정말 만나거나 하는데 그런 만남 속에서 나도 이 사람하고 너무 즐겁게 얘기하고 싶고 청첩장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살아온 이 남자나 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막 이런 썰도 풀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쵸. 친구를 만나면. 근데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막상 반대편의 입장, 맞은편의 입장 사람은 얘가 나한테 되게 빨리 주고 가려고 하는 것 같네? 막 이런 그럼 생각을 이제 결혼 안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요.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이 그래. 이제 결혼 그러니까요. 해보니까는 응. 왜 이렇게 직접 와서 청첩장을 주기가 힘든지 이해하겠더라고요, 진짜. 우리한테는 비록 그 모바일로 청첩장을 주더라도 우리는 웬만하면 이제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저희는- 해봤으니까는. 난 솔직히 우리 2년 후,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다 저희는 모바일 청첩장 받았죠. 내가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정신없고 정말 힘들었다라는 걸 아니까 사실 이번 친구도 좀
괘씸하니까 전에 그랬던 게 있어서 괘씸하니까 너 어떻게든 나한테 청첩장 주러 와. 처음엔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건 우리 몰랐지. 집에 와서 청첩장 줘. 왜냐면 저 인천에 있었을 때 서울까지 가서 청첩장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남편이랑 같이 와서 서기도 같이 갔었어요. 네. 남편이랑 같이 와서 나한테 청첩장 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 걸 알고 친구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까 나중에는 그냥 모바일 청첩장 보내준 거 그럼 이걸로 됐어 이걸로 갈게 그냥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 결혼한 이후부터는 저는 청첩장을 굳이 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바일 청첩장이랑 SNS가 서로 소통하는 게 뭔가 단절됐다 차가워졌다 이러한 말로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받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SNS를 보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지 알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처한 상황을 아니까 그것만으로도 받고 난 가서 그걸 축하해주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난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우리가 또 결혼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우리도 만약에 결혼 안 했었으면은 그 사람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결혼을 했으니까는 네. 그때가 얼마나 바쁘고 진짜 정신없고 시간 하나하나가 맞아요. 정말 부족해요. 정말 24시간이 다 잠을 안 자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식 이해를 당일도 오늘도 봤잖아요. 결혼식 당일도 그냥 친구가 막 그냥 잠깐만 인사하고 결혼식 당일은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안녕 하고 축하해 하고 밥 먹을 때 인사할 때 응 축하해 나중에 연락해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결혼 안 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 있어. 눈 인사 정도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바로 가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서운할 수가 있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을 저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게 공유를 해드린 거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 결혼에 대한 좀 에피소드를 나눠봤어요. 좀 부정적인 면이라고나 할까? 뭐라고 해야 되죠? 서운할. 서운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서운하지 말라고 그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서운하지 마세요, 맞아요. 저희 서운하지 마세요예요. 진심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정말 바빠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왜요? 푸딩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무던하게 이럴 수 있는 상황이구나 상대방이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또는 본인도 그럴 거예요. 본인도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일일이 다 인사 못 하고 일일이 다 직접 청첩장 못 주고 전 벌써 한 3분을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겪었어요. 제가 청첩장 직접 돌리고 직접 오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뭐 서운한 얘기를 했던 분이 있는데 분들 3분 다 직접 결혼을 하셨어요. 2년 안에. 근데 모두 다 그때 너가 너무 바빴던 게 이해가 된다. 야, 넌 어떻게 그거를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전 회사까지 가서 직접 돌렸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라는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경험하시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사람을 불문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결혼식에서 즐겁고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신혼톤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